안녕하십니까. 이승근의 아트 스토리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앙대방당 코리아가 2021년도를 맞아서 곧 돌아오는 11월 20일 날 접수 마감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그동안 우리 앙대방당 코리아 작가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했는가도 들어보고 또 이 작가들과 오늘 아트 토크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작가들, 선생님들 한 분씩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지영 선생님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최영희 선생님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시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또 인사 드릴 텐데요. 선생님들 자기 닉네임 있으시죠? 자기 작품 세계와 관련돼서 이 이미지를 닉네임 소개하시면서 올 한 해 앙대방당 작가로 전년도에 전시 이후에 또 한 해를 지내면 작품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활동도 하셨는가, 또 작업을 또 어떤 걸 하셨는가, 간략하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실과 상상의 눈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고요.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초현실적으로나 좀 재미나게 작품 세계로 표현하고 있고, 앙대방당 이후로는 많은 전시를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에어리어 56이 제일 좀 기억에 남고요. 네, 그거는 왜냐하면 작가님들이 거의 주도적으로 전시를 진행을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많이 사이도 돈독해진 것 같고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올 한 해 전시 중에서는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래서 오지영 선생님 말씀 중에 에리아 56 우리 한국의 작가들이 오대양 6대줄의 큰 꿈을 가지고 예술 활동을 진행한다, 이런 그룹이죠. 말씀도 그렇게 듣게 됐네요. 네. 최영희 선생님. 네, 제 닉네임은 이제 블루 돌고래고요. 네, 돌고래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고, 저는 지금 피카디리에서 하는 전시를 거의 다 참가하고 있고요. 그 리더전이라든지 아트프라이라든지 흑피옥 전시라든지 이런 거 참가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전시는 다 다양하게 참가하고 있고요. 앙대방당에서 이제 또 전시를 했었는데 아레아 56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미술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처음으로 미술 그룹 생활을 하는데 작가분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따뜻한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편하게 그 미술 그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영희 선생님 외국에서 좀 활동하다가 네. 한국에 지금 이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또 서구하고 한국의 어떤 문화적 차이라든가 아마 이런 걸 많이 느끼면서 작품 활동하셨을 텐데 좀 새롭게 많은 작가들 만나고 하니까 나름대로 다시 어떤 예술적 열망이랄까 이런 것들이 새록새록 또 싹트고 힘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미나의 현대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이시현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전통 미나에서 창작 미나로 그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이시연입니다. 저는 이 앙대방당에 최초로 2019년도부터 제가 서양 화가들하고 제가 하는 작업이 어디가 좀 다른가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 또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 분야와 다른 작가들하고 모임을 하다 보니 또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었고, 또한 이 피카디리 국제미술관에서 그 어떤 의도로 우리 미술인들을 도와주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앞장서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돼서 저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앙대방당 코리아 작가 선생님들 간략한 소개와 또 그 근황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지난 앙대방당 이후에 피카디리 국제미술관에서는 피카디리 K아트 프라이즈, 그리고 한국미술 리더전, 특히 또 한국미술 리더전에서는 제1차 때는 국회를 일주일간 국회의원회관을 빌려서
한국 미술 작가들의 미술 추구권에 대한 입법 활동을 진행을 했고, 요번 피카드리 K아트 프라이즈 때 2차 추구권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있었던 그 행사의 경과와 또 올해 문광부에서 입법화하겠다는 초안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작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국 미술 추구권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의를 갖고 있는 부분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나름대로 큰 또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어떤 성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흑비효과 현대미술전에서는 현재 한국의 문화 중에서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던 그 역사 속의 미스테리, 홍산문화 부분이 우리 피카드리에서 우리 작가들이 현대미술 작가로 참여하면서 많은 두 번째 전시까지 진행이 됐었는데요. 최근 국제 역사학회를 보자면은 4대 문명이 아니다. 이제 그 한국에 있는 홍산 문화가 있고, 그래서 이 동이족 문화를 문화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5대 문명으로 보고자 하는 역사계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작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감동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올해 2021년도에 그 앙대방당 코리아 이 전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요즘 최근에 돌아가는 그 국제 미술 시장의 정세라든가 이렇게 보자면은 어떤 한 편의 그림이 저도 생각이 나는데요. 잠깐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요? 그 외진 들레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예, 요 그림이 요 많은 우리 인상파라든가 또 고전주의에서도 그러고 많은 작가들이 관심이 많은 작품이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이 작품에 대한 관심은 지금 많은 작가들이 또 특히 유명 작가들이 패러디 작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요 패러디는 작가들이라든가 직접 그 그림이 아니라 똑같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과 같이 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찍었던 그 패러디의 사진이거든요. 근데 한때 우리 인간의 삶의 또 역사에서 삶이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또는 힘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다면 극복하려고 했던 인간의 역사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아픔을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으로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지금 최근에 우리 미술계를 보자면은 상당히 급변하고 또 문화기술이라던가 여러 가지 또 산업과 결부돼 가지고 소용돌이 치고 있는 어떤 그 미술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와중에 미술문화계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정신적인 어떤 리더라던가 또는 정신적인 구심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지금 그런 걸 찾아내는 해법도 또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작가 선생님들 모시고 그래서 결국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걸 뭐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작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화두를 좀 던져놓고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이시영 선생님을 이제 꽤 오래 알게 됐었는데 항상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너무 정열적으로 작품 활동하시는데 그런 원동력이랄까 작품을 하는 그런 이유? 그건 뭘까요? 궁금해요. 지금 제가 앙대팡당을 통해서 아주 귀중한 작가님들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됐고, 특별히 오 작가님이나 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아주 젊은 세대인데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하게 된 거는 물론 저는 이제 한 40대 후반서부터 그림을 하게 됐습니다. 제 원래 전공은 아니지만 그러고 그림을 그리면서 사실은 긴 시간 혼자만의 그 자유로운 시간 아니면 또는 외로운 시간을 어떻게 제가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까 시작을 하게 돼서 그래서 미나를 가깝게 접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 작품을 하는 이유는 그 여러 작가들이 아마 상당히 뭐 다를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작가들은 이제 사유의 그림, 또 상당히 철학적인 그림을 하는 작가들도 계시고 또 어떤 작가들은 이제 보여줌의 미술을 통해서 대중과의 소통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해서
또 외부 대중들을 인식해서 또 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한 또 그림을 또 그린 작가분들도 계실 거고 어쩌면 영원히 작가들이 마음속에 품고서 작업하면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품을 왜 하는가에 관한 부분들은. 뭐 한마디로 그런 고민을 품고 간다면 성숙한 작가로 계속 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최근 시대에 그 좋은 작품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지 오지영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는 작가인데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뭐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 워낙 요즘에 이렇게 다양한 이런 장르랑 막 매체도 너무 많고 진짜 폭발적인 약간 미술 시장도 형성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딱히 기준을 한 가지로 잡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는. 그래서 그냥 뭐 저는 이 개개인을 좀 더 중요시한다면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취향도 다 다를 거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그 개인이 끌리는 작품이면 그것이 좋은 작품이 아닐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작품이 이제 뭐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오지영 선생님 답변 속에 어떤 얘기들은 항상 뭐 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또 개인이 정답 내려야 되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마 우리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개별성이라든가 개인성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작업하는 여러 방법론이라든가 시각이 개인적으로 맞춰진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더 뭐 현대미술 작가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또 최근 네오 포스트 모더니즘이 중간중간에 등장하면서 더욱더 개별화되어 있는 개인성 또 아주 개체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업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면 아주 좋죠. 그럼 이번엔 최영희 선생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최영희 선생님은 저기 인스타그램 하시고 예. 이렇게 이런 다양한 SNS 활동하시는데 네. 이제 현대 작가들이 이런 브랜드 인지도를 스스로 이제 다 최영희 선생님처럼 네. 네, 혼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떤 의미를 주는 건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작가의 인지도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지도가 있음으로써 문화적 가치를 올릴 수도 있고 또 전시, 아트페어, 공모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도는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인지도가 없으면 또 경제적인 이득도 취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인지도는 중요하지만 또 주류 작가들의 경우에는 인지도가 있고 또 저희 그룹에 있는 또 배드보스 선생님처럼 그렇게 셀럽 작가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인지도를 또 있으면 또 많은 이득을 취하고 또 그 대중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비주류 작가님들 또한 대중적으로는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비주류 작가님들도 대중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SNS라든지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언제든지 인지도가 많은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 최영희 선생님이 이제 인지도는 필요하고 인지도 구성을 위해 가지고 소셜 미디어 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대미술 작가들이 왜 인지도를 구성해야 되는가 이제 그러한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이 질문에 앞서서 지금 국제미술시장 돌아가는 그 판세에 우리 한국적 상황이 이렇게 결합된 걸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자면 물론 일부분입니다. 지금 일단 그 내년도 9월 달에 코엑스에서 지금 그 영국 프리즈 아트 페어가 우리 피아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오는 걸로 지금 얘기가 지금 세간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이 과연 국제적인 그 아트 페어가 들어왔을 만한 국제 시장인가에 대해서 검수를 해보자라는 또 그러한 의견도 또 지금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국에서 국제 미술 시장을 이제 열었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상 그 시장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그 안에 내부 이제 기준이 있는데 외국 화랑은 80%,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자국 화랑 80%, 외국 화랑 20%겠죠. 그럼 뭐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경우도 외국 화랑이 80%가 들어오고 한국 화랑은 20%가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한국에서 화랑이 20%가 참여했을 때 그 안에 국제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작가가 과연 있느냐. 만약에 국제적인 명성이라든가 아니면 예술가로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그 80%의 지분 속에 대부분 이 프리즈 아트 페어의 그 고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컬렉션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세계에 그냥 이렇게 시장을 우리 시장을 뺏긴다.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지금이라도 이제 이런 지금 시장이 국제화되고 또 다변화되고 우리 한국 시장도 국제 미술 시장에서는 이제 하나의 국제 미술 시장 속의 하나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작가들도 지금이라도 이제 자기의 인지도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제화에 겨냥해가지고 뭐 서둘러서 좀 준비를 하고 정리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작업을 할 때 이제 제가 오 작가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전통에서 지금은 이제 현대적인 걸 하는데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시사적인 것, 현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한 건지를 저가 그 미나로서 풀어내는 작업을 주로 하려고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을 하실 때 본인이 어떠한 거를 초점을 두고 작업을 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접근 방식에 대해서 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앞전에 얘기 드린 대로 그냥 워낙 미술 시장이 되게 장르도 다양하고 하니까 진지하게 접근을 해도 아니면 좀 재미있게 접근을 해도 이렇게 시사적인 걸 넣어도 모든 건 다 이제 뭐 관객들이 다 다양하게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근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작가적인 그 입장에서는 저는 좀 약간 진지하게 접근하는 작품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풍토로는 약간 그래도 밝고 이렇게 뭐 그런 진지하고 막 시사적이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렇지만은 또 생각해보면 그걸 또 억지로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면 그것도 또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을 내린 거는 저 스스로는 그냥 나다운 작품을 해보자. 그래서 뭐 그냥 어차피 나다운 작품을 하다 보면 저도 계속 변하니까 작품도 따라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시연 선생님이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미술 작품을 할 때의 접근 방식이 어떤 작가들은 진지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작가들은 또 뭐 고뇌 또 사유의 그림을 하기도 하고 이게 상당히 다양한데 선생님은 어떤 작품 하십니까? 이 여쭤보신 거네요. 네. 그래서 뭐 이럴 것 같아요. 뭐 작가들이 상당히 다양한 작가들이 있는 것처럼 감상자, 그러니까 미술 콜렉션이라든가 미술 애호가들도 다양하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게 선호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작가가 상당히 사유의 그림을 깊이 있게 또 오랫동안 그걸 또 연구했다면은 또 사유적이고 철학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작가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작가의 애호가가 될 것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집에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그 가정이 너무나 또 해피하고 즐거움 같은 것들이 좀 충만하기를 바라서 아이들과 그림을 볼 때도 재밌는 그림, 또 즐거운 그림을 또 찾는 또 애호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또 우리 이재현 선생님 또 저 해피한 그림이나 또 재밌는 그림 그리지 않습니까? 또 그럴 때 또 우리 선생님 작품을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작가군의 접근 방식이 있다면은 그거를 또 찾는, 또 그거와 또 걸맞는
다양한 애호가들도 있다. 네, 작가들은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뚜렷하게 어쩌면 자기 접근 방법을 뚜렷이 이렇게 또 명확하게 알고서 또 계속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질문하고 또 답변했는데 중간에 한번 박수 한번 치고서 마지막 질문 정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질문 어느 분 하실지 가장 그 젊고 아주 푸릇푸릇한 최 작가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보통 저는 이제 물레동에서 젊은 작가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이 젊은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미국 그 그림의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젊으시니까 최 작가님께서는 이 MZ 세대잖아요. 네. 그 세대로서 어떠한 그 그림을 보는 것, 예술을 보는 그런 것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건지 어떤 그 시각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미술 시장에 새로운 이제 활력이 들어오고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작가들에게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고 한국 시장에 제가 어리고 좀 그렇지만 한국 시장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활력과 붐들이 한국 화단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또 주류 작가님들은 원로 작가님들 이제 작품이 또 경제적 이득을 취할 때가 있고 이제 작품이 또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신진 작가나 이제 비주류 작가들은 이런 활력을 좀 이렇게 몸소 체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불만을 갖는 건 아니지만 이제 또 작가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면 이제 장 뒤비페라는 이제 프랑스 화가이자 조각가인 작품이 있는데 이런 작품을 하는 작가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미술계의 프랑스 화가 중에 아웃사이더로 굉장히 활동을 하셨는데 비주류 작가이지만 비주류 작가였지만 이제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이런 작가가 되었고 또 원시적인 것을 추구하고 손 동작의 우연한 기법을 사용하셨고 또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시도를 많이 한 분인데 이런 또 한국에 이제 훌륭하신 많은 작가분들도 계시고 때론 주류, 비주류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약간 비주류인 작가분들도 충분히 이제 미술 시장에 활력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수 치고 싶어요. 박수 치고 싶어요. 네, 지금 그 질문과 답변이 아마 지금 우리 그 현대 미술 시장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특정 세대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질문이셨는데 최근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가 많이 이제 세간에 이제 크게 또 화두가 되면서 작가로는 NFT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마침 요즘 최근 그 2030 세대가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서포트를 받고 우리 미술 화단에도 또 미술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이 젊은 세대들이 또 그림을 또 많이 또 구매를 하기도 하고 감상자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요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예전에는 그 뭐 미술품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가격이 뭐 비싸다거나 또는 좀 일반인들은 또 가지고 소장하기엔 좀 어려웠는데 최근 조금 대중화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가까운 젊은 세대들도 이제 공유할 수가 있고 점점점 대중화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선생님들 나오셔서 우리 사실 아트코리아 방송에 또 아티스트 기자단님들이시죠? 중간중간에 그 전에 방송을 조금씩들 하셨는데 오늘 뭐 토크리 방송쇼 처음이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고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꾸준히 진행하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